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인접대지로부터 창문만 1.5m 이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창문은 뒤로 셋백을 시켜서 일부러 1.5m 이경하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치하느냐? 방화 창호 가격이 일반 창호보다 10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10배가 비싸다. 그리고 이 방화 유리창을 생산하는 업체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독점 구조로 가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방화 창호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내보냈는데요. 그 후속 취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나왔는데요. 2022년 7월 15일 최근에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수선을 하지 않는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도 방화 창호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면서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됩니까? 라는 법제처 법령 해석과 또 이와 더불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 변경에서 같은 시설군에 용도 변경을 할 때에 우리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용도 변경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방화 창호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제처 법령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27일 영상에 제가 너무한다, 치솟는 자재값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이 방화 창호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축사 신문에서 취재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 당시 신문 내용을 보시면 방화창 설치 비용만 4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경우에 방화창호에 설치된 비용이 4배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영상 후반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월 27일 영상에 방화창호의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제처 법령 해석 문제를 가지고 용도 변경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러분과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가 2개가 올라왔고요. 법제처 법령 해석이 2개에 관련된 질문을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질의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방화 창호에 관련된 이 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 등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창호의 변경이나 수선이나 새롭게 설치하는 이러한 내용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남겼는데요. 자, 이 질문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또 한 번 시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제처 법령 해석이 되겠는데요. 안건 번호가 2022년 0475가 되겠습니다. 회신 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 회신을 했고요. 민원인이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 변경의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민원인은 위 질의 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또 한 번 요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법 내용을 보시면요. 52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즉 1.5m 이내에 있는 창호는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이 건축법 52조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답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두 개의 질문에 관련된 답변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을 보시면요. 이 용도 변경의 같은 경우에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호 등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 변경의 허가와 용도 변경의 신고 경우에도 방화 유리창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리적인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창호의 변경이 없는 용도 변경의 허가와 신고도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답변을 보실까요? 이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축의 경우는 우리가 좀 수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존 건물에 있는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경우에도 창호의 수선이 없더라도 창호를 방화 유리창으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법제처 질의 외신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에 또 한 번 법령 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도 똑같이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제처 질의 외신 이유를 보시면 상당히 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의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건축물의 규모나 설비 등 물리적인 조건 외에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에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해당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 즉 뭡니까?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도 무조건 방화 유리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인접대지로부터 창문만 1.5m 이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우리가 통상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m를 이격을 하고 또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50cm를 이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세대 주택이라고 봤을 때 1m를 이렇게 이격을 하고요. 자, 창문은 자, 뒤로 셋백을 시켜서 일부러 1.5m 이격하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치하느냐? 방화 창호 가격이 일반 창호보다 10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10배가 비싸다. 그리고 이 방화 유리창을 생산하는 업체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독점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매우 비싸졌기 때문에요. 일부러 창문만 1.5m를 이격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는 공사하기도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뒤로 셋빼가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자,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창문이 있다면 막아버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실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거실이 아닌 비거실 부분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막아버려서 창문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적을 쌓아서 미장을 하고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아예 그냥 벽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더 건축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방화 유리창을 생산하는 업체가 적다. 그리고 방화 유리창의 가격이 일반 창호보다 무려 10배가 비싸다고 시공사 사장님이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고요. 방화 유리창 같은 경우는 신축 외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까지 무조건 방화 유리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 법제처 법령 해석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실무라든가 건축물 유지 관리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제처 질의회신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